안녕하세요, 지니히어링입니다. 보청기는 난청으로 인해 말소리가 잘 안 들리는 난청자가 말소리를 잘 들으려고 착용하는 기기예요. 말 그대로 말소리가 잘 들려야 보청기를 착용하는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일부 사용자분들은 보청기를 착용했지만 효과가 거의 없다거나 또는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은 게 오히려 낫다고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청기는 그냥 안경과 같은 제품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이를 해결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분들은 보청기가 난청을 전혀 해결할 수 없다거나 또는 보청기라는 제품 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는 보청기 효과가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은 내가 착용했을 때 엄청나게 잘 들을 수 있는 엄청나게 효과 좋은 보청기가 이 세상 어딘가에 있는데 혹시 내가 이걸 못 찾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휴대폰이 한국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제조사인 애플과 삼성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쓰고 계신 최신 갤럭시, 아이폰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휴대폰인 것처럼 보청기 시장도 거대 청각 그룹 몇 곳이 전 세계 점유율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이 구입하셨거나 또는 구입하실 보청기가 그냥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보청기입니다. 오히려 이상한 제품을 구매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청기를 착용했는데 뭔가 만족도가 떨어지고 또 잘 안 들린다면은 보청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다른 문제가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청기를 비싸게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보청기가 잘 안 들리는 이유 6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끝까지 살펴보세요. 그럼 렛츠고! 보청기를 착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들리는 가장 큰 원인은 심한 청력 손상으로 인한 어음 분별력 저하입니다. 보통 보청기를 착용했는데도 잘 안 들리는데? 라는 불만사항이 있다면 그 원인의 50%는 바로 이 문제예요. 쉽게 난청자의 귀에 보청기를 통해서 아주 똑똑하고 아주 듣기 좋은 소리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착용자의 청력 손실이 너무 심하다면은 말소리를 알아듣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보통 어음 변별력이라고 부르는 변별력이 50% 이하로 떨어지면은 말소리를 명확하게 듣는데 큰 한계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청각 장애를 받는 청력인 60dB 청력 손상을 기준으로 변별력이 5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 현재 청각 장애를 받으셨거나 또는 청력 수준이 청각 장애의 수준이시라면은 보청기를 착용해도 100% 똑바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너무 청력 손상이 심해지기 전에 보청기를 시작하시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만약 내가 청력 손상이 너무 심해서 이로 인해 이미 보청기 효과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시다면은 사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청각만으로 부족한 의사소통은 의사소통 전략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일부 해결하셔야 되고요. 그래도 의사소통이 너무 제한된다면은 인공어우 수술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변별력과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보청기를 하실 때 사실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개념이나 원인 자체가 조금은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댓글에 이와 관련돼서 자세하게 설명된 영상을 링크해 놓았으니까요. 댓글에 링크된 어음 분별력과 관련된 영상은 꼭 한번 시간 내셔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음 변별력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보청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면 기본적인 보청기 조정, 즉 보청기 적합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보청기 적합이라는 것은 안경을 시력 손상 정도나 유형에 따라서 렌즈 도수를 결정하는 것처럼 개인의 청력 손상 정도나 유형에 따라 가지고요. 보청기 증폭량을 결정하고 특정 기능을 끄거나 켜는 일련의 행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청기 적합에 문제가 있다는 건요. 보청기가 개인의 청력에 맞게 잘 조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보청기 적합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내 청력 상태가 정확하게 검사되어야 돼요. 보청기가 소리 증폭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당연히 보청기를 착용하는 착용자의 청력 손상 정도 수준입니다.
됩니다. 만약에 청력 검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은 아무리 좋은 보청기라도 나에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청력 검사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주관적인 검사라는 거예요. 즉 검사를 받는 사람이 정확하게 검사 방법을 이해를 하고 검사를 하는 사람에게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해 줘야지 정확한 검사 수치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검사를 하는 사람이나 검사를 받는 사람도 이러한 청력 검사의 특성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잘못된 청력 검사가 나오는 일이 사실 비일비재해요. 특히 검사를 받는 분이 고령자라 검사 버튼의 작동 능력이나 자극음에 대한 반응성, 방법의 이해도가 낮은 경우 이러한 검사 오류는 더욱더 심각하게 발생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장 명확하게 해결하는 방법은요, 검사를 하는 사람과 검사를 받는 사람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사 수치의 신뢰도를 검증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 번의 검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수차례 반복적인 검사를 하면서 검사 수치의 명확도를 검증하는 과정도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시리 측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내 청력이 청력 검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측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보청기가 실제로 귀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엄청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도가 짧은 분과 2도가 긴 분을 비교를 해보면요, 보청기가 착용되었을 때 리시버에서 고막까지의 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2배 이상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거리가 2배가 가까워지거나 2배가 멀어지면은 소리의 세기는 4배가 변하게 되고요, 이를 데시벨로 표현하면 약 6dB의 오차가 발생됩니다. 이 이외에도 보청기가 귀를 막는 정도, 보청기의 사이즈, 귓구멍의 크기, 염증의 유무 등에 따라서 기존 청력 검사가 의미가 없을 수준으로 엄청나게 큰 오차가 발생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오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청력 검사와 시리 측정을 반복적으로 시행하거나 또는 청력 검사와 시리 측정의 개념이 섞인 인시추 검사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시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검사가 잘 됐다고 하더라도 보청기 자체가 개인한테 맞지 않으면 보청기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따라서 개개인의 청력에 맞는 적정한 보청기를 착용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뭔가 되게 세세하게 개인 청력에 맞는 보청기의 종류가 따로 있을 것 같지만은 사실 보청기 착용자의 80%는 이러한 보청기 타입에 크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난청자분들은 대략 개인 선호도에 따라서 보청기 타입을 결정하셔도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하지만 난청자의 20% 정도인 특정한 난청 유형을 가지신 분들은 그 특수성에 맞지 않는 보청기를 하시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난청 유형의 케이스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는 청력 손상이 매우 미미한 경우와 청력 손상 정도가 매우 심한 경우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청력 손상이 매우 미미한 케이스는 보통 평균 청력이 40dB 이하인 경도난청이거나 또는 저주파의 청력이 거의 정상 수준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분들은 뭔가로 귀를 꽉 막아버리면은 소리가 너무 울리게 들린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보청기를 한 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청력을 가지신 분들은 반드시 오픈 처방이 필요하고요, 보청기도 오픈형 보청기를 하시는 게 필수입니다. 반대로 청력 손상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귓속형이나 오픈형 보청기로는 증폭량이 매우 부족한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청력 손상이 너무 심하다고 표현되는 청력은 평균 90dB 이하의 심도 난청이거나 기도 청력이 90dB 이하여도 고막 손상이나 염증 등의 이과 질환에 의해 청력이 떨어진 전음성 또는 혼합성 난청자 분들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폭량이 부족하다면 소리가 아예 안 들리는 것은 아니지만 보청기의 소리를 아무리 올려도 소리가 좀 답답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충분한 출력 제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고출력 귀걸이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일부 착용자분들은 보청기가 노출되는 것을 염려해서 안 보이는 귓속형 보청기를 하시려고 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고객의 선호도와 전문가의 처방이 충돌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좀 더 나은 보청기 효과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전문가의 의견을 조금 더 많이 수용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분별력도 나쁘지 않고 검사도 제대로 됐고 또 보청기도 적절한 타입으로 구매를 했지만 여전히 특정한 상황에서는 잘 안 들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보통 조용한 곳에서는 보청기를 통해서 대화가 잘 되는데 이상하게 시끄러운 데만 가면 대화가 잘 안 들린다, 이렇게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원래 시끄러운 곳에서는 청력 손상 여부와 상관없이 대화가 좀 힘든 경우가 대다수잖아요. 이러한 현상은 신호대 잡음비, 즉 SNR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됩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신호인 말소리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소리인 주변 잡음보다 충분하게 커야지 말소리를 원활하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조용한 방에서는 주변의 잡음 수준이 낮기 때문에 대화를 알아듣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지만 잡음의 크기와 잡음의 음원이 매우 다양한, 대표적으로 시끄러운 장소인 대형마트나 결혼식장, 피로연 같은 데에서는 다양하고 큰 잡음 때문에 대화가 힘든 경우가 꽤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청력이 정상인 경우에는 기본적인 변별력이 좋기 때문에 큰 잡음에 의해서 변별력이 어느 정도 손상되더라도 대화가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하지만 난청자는 보청기를 착용했어도 난청 정도에 따라서 시끄러운 곳에서는 대화를 듣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변별력 100%인 정상 청력인 사람이 주변 잡음에 의해 변별력이 30% 정도 손상이 되어도요 70%의 남은 변별력으로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하지만 변별력이 70% 정도로 낮아진 난청인이 똑같이 30%가 주변 잡음에 의해 낮아지게 되면 40%의 변별력으로는 명확한 대화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시끄러운 곳에서 대화를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모든 보청기 제조사들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입니다. 즉 주변 잡음이 크고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음량 기술들을 적용해 가지고 신호대 잡음비를 개선하고 난청자가 가진 기본 변별력을 유지하는 것이 모든 보청기 회사들이 강조하는 가장 큰 기술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모든 보청기 회사들의 최신 제품에는 새로운 음량 기술을 통해 신호대 잡음비를 얼마 개선합니다. 그래서 좀 시끄러운 데서도 조금 더 잘 들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2024년 8월에 한국에 출시한 오티콘 인텐트에서는 코디 센서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서 약 8dB 수준의 신호대 잡음비를 개선하였고요. 내년에 한국 출시 예정인 폰학의 신제품 인피니오에서는 10dB의 신호대 잡음비를 개선할 수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신기술을 100% 적용하는 게 각 제조사의 프리미엄 라인에만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 밑에 등급은 이러한 기능들을 조금씩 빼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용한 데서는 대화가 잘 되는데 시끄러운 곳에서 대화가 좀 안 된다고 느끼시는 보청기 착용자분들은 최대한 최신 제품의 프리미엄 라인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분별력도 나쁘지 않고 검사도 꽤 괜찮게 됐고 보청기 타입도 적정하게 결정이 됐고 또 나름대로 꽤 높은 등급의 제품을 구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청기를 사용하다 보면 처음만큼 잘 안 들리는 경우가 반드시 발생하게 돼요. 보통 시간이 지나면 보청기의 성능도 처음보다 약간 떨어지게 되고요. 보청기 착용자의 청력도 처음 착용할 때보다는 조금 더 손상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보청기의 성능이 처음보다 낮게 느껴지는 건 매우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너무 심하다면은 보청기의 고장을 의심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보청기 자체가 아예 작동을 안 한다면은 당연히 보청기 고장을 의심하시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보청기가 작동은 되는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성능이 떨어지는 수준으로 나와서 좀 헷갈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보통 보청기의 급격한 성능 저하는 착용자의 귀지 또는 습기에 의해서 보청기의 주요 부품인 리시버와 마이크에 손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 보청기 센터에 방문하시면 간략한 보청기 성능 검사를 진행하고 보청기 부품의 내부를 청소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부품을 교체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간단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청기를 착용하시면서 갑작스러운 성능 저하를 겪으신다면 빠르게 보청기 센터를 방문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마지막으로는 보청기 자체가 운영이 잘 안 되는 경우입니다. 보통 이 문제는 보청기 사용자 분들 중에서 고령자인 분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문제예요. 보청기 센터에서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는 뭔가 되게 잘 들렸는데 집에 와서 사용을 해보니까 만족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죠. 사실 이러한 경우의 대다수는 착용자의 제품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예를 들어 보청기를 좌우를 거꾸로 낀다든지 보청기를 귀 안에 깊이 넣지 않고 걸치고만 있다든지 아니면 보청기 배터리를 제대로 교체를 하지 않으셨거나 또는 충전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같은 매우 기본적인 문제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설마 이런 간단한 거를 못해서 문제가 생기겠어? 라고 하실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정말로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이 잘 되지 않아서 보청기가 잘 안 들린다고 방문하신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보청기 착용자분들의 대다수가 고령자분들이기 때문에 보청기 같이 작은 제품을 다루는 데는 생각보다 많은 교육과 연습 시간이 필요해요. 보통 보청기 구입 후 최초 2, 3개월간은 보청기를 구입하신 센터를 4, 5회 이상 방문하셔서 반복적으로 청력 검사를 진행하셔야 되고요. 또 불편한 부분들을 수정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원활한 보청기 착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청기 구입은 착용자가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가까운 곳에서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지금까지 보청기가 잘 안 들리는 이유 6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청기를 착용해도 잘 안 들리는 가장 큰 원인은 심한 청력 손상으로 인한 변별력 저하이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어렵다. 2. 보청기를 개인기에 맞추는 적합 과정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꼼꼼한 청력 검사와 시리 측정이 필요하다. 3. 청력 손상이 미미한 경우에는 오픈형 보청기, 청력 손상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고출력 귀걸이형 보청기가 필요하다. 착용자가 시끄러운 상황을 자주 접하시는 분이라면 최대한 최신 제품의 고출력 사양의 보청기가 필요하다. 5. 생각보다 보청기 고장에 의해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경우가 많다. 6. 생각보다 보청기 착용자가 보청기를 잘 사용하지 못해 안 들리는 경우가 많다.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문제들은 보청기 착용자나 보호자분들이 직접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까운 보청기 전문가분들과 함께 원인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6가지 사항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도 제가 이미 강의해 놓은 설명 자료가 있기 때문에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지니히어링이었습니다. 끝!